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갖게 하는 백신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감염병 대응센터 감염내과 정두련입니다. 백신이 없었던 지난 1년간의 기간에는 우리가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아주 철저한 거리두기, 그러한 수칙 준수, 이제 그런 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과연 이 유행을 언제 종식할 수 있을까 아무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 지금은 아마도 금년 안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백신은 그 생바이러스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또 여러 각종 기저질환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분들도 안전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부나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임상 시험에서 평가를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그 외에 그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분이라든지 이미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이제 접촉자로서 이제 격리 중에 있다든지 발열 등의 이제 그런 급성 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제 그 허가 승인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접종 대상이 정해지는데 추가적인 그런 임상시험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여전히 백신 접종 대상에선 제외가 돼 있을 텐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소아청소년 연령에서는 좀 증상이 없거나 아주 가벼운 증상만 앓고 지나는 경우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재 백신 접종에서 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100%가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면 70% 정도만 접종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간접적인 그런 그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접종을 함으로써 또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접종 후에는 그 지정된 대기 장소에서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혹시라도 이제 쇼크가 오게 되면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또 호흡곤란, 또 입술이나 입 안에 붓는 증상이 발생한다든지,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때에는 그 이제 급성 이상 반응에 해당이 되고 대개는 이제 응급 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접종한 부위에 이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증상들이 있는데, 접종한 부위가 이제 붓는다든지 또 누르면 아픈 그런 압통이 생긴다든지 또 빨갛게 그 발적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전신적으로 생기는 이상 반응 중에는 발열이 좀 비교적 흔하게 생긴다고 합니다.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또 메스꺼운 증상, 피로감, 굉장히 기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반응들은 대개는 이제 접종 후 2 내지 3일 정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증상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타이레놀과 같은 진통제를 복용하면 조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접종한 부위는 이제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접종 당일에는 사우나라든지 또 과도한 운동이라든지 음주 등은 좀 피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로나19 증상하고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접종한 지 48시간 이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혹은 또 호흡기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를 필요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이 되겠는데요. 이 백신은 증식이 되지 않는 그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그 전달 벡터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중요한 유전자 부위를 삽입을 시킨 백신이 되겠고요. 크게 우려될 만한 이제 부작용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고, 또 추후 도입될 예정인 얀센사의 그 백신도 이와 같은 기존의 이제 백신에 해당이 됩니다.
파이자와 이제 모더나사의 백신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입니다. 이제 그 유전자 물질을 그대로 백신으로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백신들 모두 접종하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제 표면에 있는 이제 그 병원성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항원 단백질이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는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를 우리 몸에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기전으로 면역 효과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추후 도입될 백신 중에 하나로 노바백스 사의 백신이 있는데 그거는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를 성분으로 하는 그런 합성 항원 백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백신들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작용하는 기전은 다르지만 이미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효능과 안전성이 이미 입증된 백신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바이러스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유전자 변이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우에 개발되어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이 효능과 그 안전성 면에서 어떨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가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 종류별로 이제 과연 그 면역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그런 이제 추후 연구가 계속 보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추후에 이제 매년 재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은 대부분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제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백신은 이제 8 내지 12주 후에 그리고 이제 파이자사의 백신 같으면 이제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접종 시에 사용했던 백신과 이제 다른 종류의 백신을 투여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교차 접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백신 종류마다 그 사실은 그 작용하는 기전이 서로 다르고 그 효능과 안전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차 접종은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무기인 효과적인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게 되어서 방역 당국에서 정한 그런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전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될 텐데요. 또 백신 접종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슬기롭게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수칙 준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전 국민이 함께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